예, 2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프로 댓글러가 나타났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아침에 바쁠 시간인데 금요일인데 분위기가 좀 시장이 일부에서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리 요새 매크로 편들 좀 들어보시면 알 텐데 네. 하여튼 저번 주부터 콜드콜들이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네. 시장이 한번 확 붕괴될 것 같다. 그리고 뭐 최근에 특히 오늘 우리가 하고 있지만 우리 셋이 모여 딱 셋인데 우리 댓글창 보면 맨날 SBS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오늘은 네. 카운트 못해. 왜냐면 컴플 때문에 네. 알아주셔야 되니까 네. 우리가 항상 고민하고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러면서 동시에 나오는 게 뭐냐면 뭐 이런 무형자산 관련된 것들 뭐 바이오나 네. 소위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무너져가지고 또 IT도 무너지니까 뭐 최악으로 생각하는데 또 분위기가 약간 바뀌는 느낌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성장주가 우리나라만 이렇게 좀 유독 그 맞아. 할인을 받는 건가요? 다른 나라는 안 그러니까 그런데? 좀 유독 사실 넷플릭스는 안 빠졌는데. 그러니까 내가 답답한 게 뭐냐면 반도체는 모르고 있는데. 반도체도 우리나라만 이렇게 냈는데 네. 그러니까 나는 뭐냐면 이게 한국에 대한 어떤 디스카운트 하기에는 그러면 한국 뭐 여러 가지 그 하면 또 끝없이 말이 네. 반복되는데 다음에 네. 다르고 이럴수록 우리가 여기서 내가 놀란 건 또 하나 뭐냐면 자료가 나온 거예요. 김현희 연구원이. 그래서 현영이 정말 고생하겠다. 네. 섹터도 안 좋고 얘가 하루에 세미나 몇 개씩 하라니냐 지금. 한 40개 정도 잡혀 있어. 벌써 40개야. 그냥 다들 관심은 왜냐면 미래 산업이니까 포기는 안 해. 그러니까 똑같아. 똑같이 다 물려있지. 레이저도 다 물려있고 내가 정말 네. 만나고 오면 뒷골이 땡기는 거야. 나도 가다 마지막에 꼭 물어봐 몇몇 조목을. 근데 애들이 다 좋아 보이긴 하는데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 같아요. 뭐 대단한 사람인데. 근데 이게 사실 이제 미디어 엔터 쪽으로 이게 너무 쏠려서 그렇지. 사실 뭐 비메모리랑 5G 장비 빼고는 모든 스몰 섹터들이 안 좋습니다. 미디어 엔터만 너무 그러시는데. 아니 그게 제가 뭐 굳이 섹터명을 언급은 안 하겠지만. 근데 뭐 전반적으로 그렇지.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은 반도체도 맞아. 근데 최근에 들어서 예. 고민을 하는 거지 이제 물려도 있는 데다가 이제 좀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많이들 사실 저도 고민인 게 물려도 예를 들면 스튜디오 드래곤 여전히 비싸다라는 거고. 그런 논리. 네. 그리고 물렸지만 ENM은 버티면 무조건 먹는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물렸는데 그런 거죠. 이런 거지. 네. 물렸는데 가만히 있어도 되냐? 아니 지금 털어야 되냐는데 네, 이게 아리까리해 지금. 네. 왜냐면 또 말 용어를 이상하게 썼는데 이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괜찮은데 또 안 좋게 보기 시작하면 네. 이런 논리지. 이제 예를 들어서 은행주가 굉장히 쌌었잖아요. 예. 안 돼. 네. 안 되니까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 은행주 예를 들어 은행업이 이제 은행업은 사양산업이다 이거 나오면 할 말이 딱 그런 순간 이제 네. 밸류에이션 싼 게 또 매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드라마 제작사들도 작년에 그렇게 핫하게 플레이를 하시다가 이제 이렇게 대장주가 실적 안 나오고 꺾여버리니까 그러면 이제는 뭐 중국도 열릴 것 같지 않고 사실 30배도 비싼 거 아닙니까? 이러면 할 말은 없거든요. 근데 하여튼 유튜브 커스라는 네. 갖고서 자료를 쓰셨는데 네. 반응은 여전히 액티브시 하시니까 네네. 좋아서 1부에서 재밌는 얘기를 했고 네네. 2부에서 뭐라 하려고 그러냐면 사실 MCN 비즈니스가 그래서 요새 막 떠올라요. 네. 연예 기획사 같은 네. 개념인데 맞습니다. 네. 엄청나게 회사들도 많이 생기고 네. 뭐 이 또 관련된 내년에 상장 준비하는 국내 기업들도 꽤 있고 비상장 투자 일본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도 있고 그래서 이제 MCN 같은 경우에 이제 25페이지를 한번 얘기하려고 해요. MCN은 멀티 채널 네트워크라는 건데 뭐 하여튼 이제 알아두셔야 되는 개념입니다. 네, 그냥 개인 유튜버 매니지먼트 해주는 비즈니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MCN이 이제 태동하게 된 계기가 이제 그림 33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단 10명의 유튜버가 벌어들이는 돈이 2천억 정도 됩니다. 작년 기준으로. 예. 전 세계에서. 세계에서 제일 우리나라 잘 버는 말고. 우리나라 말고.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버는 10명이 한 2천억 정도를 벌고 있고 이게 매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 개인들이 왜 회사에 소속되길 원하느냐, MCN의 품으로 들어가길 원하느냐면 26페이지의 밑에 그림 37번입니다. 이 37번에서 정리된 MCN의 장단점 중에 장점 쪽을 봐주시면은 이제 뭐 그런 것들이죠. 영상 제작 공간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크리에이터들 간의 콜라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은 예를 들면 다이아 TV에 소속되어 있는 유튜버들끼리 이제 같이 콜라보 같은 것들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서 광고가 붙기도 하고 또 기업에서 먼저 스폰서 광고라고 해서 기업에서 먼저 PPL이나 광고의 제작까지 의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컨셉에 맞게 너희 다이아 TV에 소속된 예를 들면 벤츠 먹방 크리에이터 채널에 들어가고 싶은데 우리 제품이 이러이러한 것이니 광고 제작까지 좀 같이 해주십시오. 그런 것도 하거든요. 그런 건 사실은 회사 단위에서 받는 게
유리하죠. 그렇지 뭐 음식을 시켜서 막 먹방이어도 예, 맞습니다. 나는 사실은 통닭은 요새 새로 나온 통닭집인데 여기가 진짜 맛있던데요. 여기 더 들어가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예. 맞아. 그런 식으로 이제 PPL이 붙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쪽에 대한 매니지먼트를 전반적으로 해주는 비즈니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유튜버 숫자가 워낙 많다 보니 이게 좀 조직적으로 회사단에서 관리를 그러니까 하고 내가 있는 하나 거고요. 걱정은 MCN 회사가 너무 난립하다 보니까 최근에 네. 정말 사자들이 또 많이 들어오는 것 같고. 뭐 그럴 수도 있고 이제 마진 자체가 핫한 비즈니스는 아니에요. 맞아요. 오직 매출 성장만을 통해서 한 자릿수 후반에서 맥스 한 10%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비즈니스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만 이제 매출의 성장 자체는 예를 들어 일본 1위 MCN의 경우에 퓨어 플레이어인데 매 분기 70%씩 매출이 됩니다. YOY로 전년 동기 매 분기 70%. 예. 계속 70이에요. 70. 뭐 이제 그런 매출 그로스가 그 정도로 폭발적으로 나오니까 마진이 비교적 고정이 돼 있어도 이게 논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특이한 게 나도 MCN 관련 관심이 많아서 좀 일찍부터 홍초가 이거 좋아했거든. 홍초가.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가 관심 많았고 했는데 의외로 우리나라는 MCN 기업이 제대로 없어. 우리나라가. 큰 기업은 별로 없죠.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CJ 밑에 다이아 정도가 있는 거고. 그건 CJ 거고. 그건 CJ 거죠. 그것도 약간 독립적이라기보다는 독립 계열은 아니죠. 그러니까 근데 독립 계열이 왜 일본은 다 독립 계열인데 일본은 독립 계열입니다. um이라는 회사도 독립 계열로 한 거의 시총 1조 조금 안 되는데 9천억 정도 됩니다. 그런 회사도 있고 뭐 우리나라는 굳이 이제 꼽자면 샌드박스 정도가 될 텐데 샌드박스. 보시면은 29페이지에 아래쪽에 보시면 표 3번을 봐주시면 잘 아시는 이제 다이아 TV가 있고 샌드박스가 매출 기준 한 300억 정도 이제 나오고 있고요. 일단은 이제 MCN이냐 뭐 기업형 컨텐츠 제작이냐에 따라서 약간의 모호한 경계가 있겠지만 예를 들면 샌드박스는 MCN이고 뭐 캐리소프트는 MCN은 아닌 걸로 일단 분류가 되는 거죠. 캐리소프트 여기 넣지 않은 이유가 캐리소프트 아시죠? 옛날에 캐리 언니가 헤이진이로 갔잖아요. 근데 어찌됐건 거기는 이제 기업향으로 이제 유튜브향 컨텐츠를 제작하는 기업인 거죠.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크리에이터들이 있는 거고 다이아 TV는 어떻게 보면 CJ에서 하는데 또 여기 MCN 회사들과 또 그런 IPTV 사업자나 이런 또 계약을 해서 또 공급하고 그러더라고. 맞습니다. 여기 미디어 자본 같은 회사 내가 좀 아는데 CJ 정도의 사이즈니까 가능한 거죠. 별도의 아예 TV 채널을 만들어서 다이아 TV라고 이제 하이 채널이긴 한데 그거를 이제 IPTV에 송출하고 거기서 소속 크리에이터들의 방송만 계속 틀어주는 거죠. 예를 들어 벤츠 먹방 1시간 하고 그다음 또 허팝 얘기 또 1시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그것만 돌아가면서 방송을 합니다. 야, 이 그림 45도 재밌네. 왜냐면 저 그때 판도라 TV가 있네. 옛날에 이걸로 막 그냥 별로 판도라 2.5%네요. 뭐 굉장히 느렸었는데 화면이 이제 그냥 유튜브가 짱 먹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유튜브 시대야. 그냥 뭐 압도적이네요, 진짜. 압도적. 나머지는 그냥 나머지는 거들. 저기 옥수수가 보여가지고 옥수수가 좀 보여서. 네이버 TV도 의외로 이게 안 되네요. 내가 그래서 내가 항상 말하잖아. 의외가 아니라 대놓고 말하는데 자꾸만 뭐 우리 이위원을 갖다가 네이버 TV에 올려. 내가 네이버 TV는 왜냐면 내가 뭐라고 하냐면 무슨 마케팅적으로 부장님의 뷰가 정확하십니다. 나는 페이스북과 유튜브밖에 안 하는 거 알지? 페이스북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난 심플해. 시장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외에는 생각 못한다. 네, 맞습니다. 다른 걸 왜 안 누르다? 그러니까 천하통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끝났으니까. 그리고 하도 성능이 넷플릭스도 나는 궁금하면 보잖아. 보다가 느끼는데 이제 분석하는 습관이 있으니까 IPTV는 안 끊어요. 계속 비교해 보는 거야. 비교해 보고서 내린 결론. 영화를 보고 싶은 사람은 IPTV를 봐야 돼. 영화가 거의 많으니까. 근데 넷플릭스를 한번 보기 시작하면 우리가 접하지 않은 콘텐츠의 세계에 빠져요. 근데 저도 이게 넷플릭스랑 유튜브를 자주 보는데 느낀 게 이제 국내 것도 있잖아요. 근데 비교를 해보면 거기 그 인공지능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자주 보는 그 유사한 것들을 그냥 계속 보게 돼요. 계속. 저도 모르게 또 눌러보고. 내가 잠깐 그 힙합 역사에 관심을 가졌어요. 뭐 글을 쓰려고 힙합 무슨 책을 읽은 거야. 근데 뭐 반항의 정신, 락과 힙합 뭐 쓰려고 보다 보니까 닥터 드레라고 나오더라고. 그렇죠. 옛날 뭐 마이클 잭슨 같은 사람. 그래서 계속 연동해서 맞아. 영화도 나오고 다큐도 나오고 막 계속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내가 진짜 그 책이 재미가 없잖아. 힙합의 네. 역사를 내가 잘 모르니까. 근데 영화 보고 영상으로 접하고 나서 책을 읽었더니 네. 떠오르면서 그 책이 빨리 읽혔어. 근데 결국 그걸 안 썼어. 왜냐면 별로 많이 다르더라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야 이게 정말 영상 쪽이 우리가 이게 우리는 굉장히 정리돼 있고 이런 걸 좋아하고 네. 구글 봐요 구글. 네. 구글 가면 정말 이제 네이버가 그렇게 가는 거잖아. 네. 그렇죠. 우리가 굉장히 올드한 거야. 검색. 구글은 검색으로 가고 유튜브는 비디오로 가고. 다 아시는 얘기일 텐데 그래서 MCN 기업이 내가 관심이 꽂혀가지고 투자할 곳좀 있나 엄청 뒤져러 내가 다녔던 거야. 야 근데 너무 영세한 거야 한국은. 영세하죠. 너무 영세하죠. 너무 내가 그래서 그때 사실 자료 쓰기 전에도 좀 관심서 뒤져보다가. 야 우리나라는 말만 많지. 맞습니다. 아직은 말만 많아. 사이즈가 그러니까 CJ 밑에 있는 다이아 말고는 이게 규모가 설명이 안 돼요. 그런 상황인데 일본의 1위 사례 업체인 분석이 나는 되게 흥미로워요. 우음의 케이스를 보시면 우음 진료가 아니라 이거는 이 회사 이제 2013년에 설립이 된 회사인데 얼마 안 됐어. 8,000명에 가까운 크리에이터들이 소속이 되어 있고요. 매월 37억 뷰 정도의 컨텐츠가 조회가 되는 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30페이지에 위에 그림 46번을 보시면 유튜브 광고 매출이 이제 매출이 60%고 스폰서 광고 매출이 25% 그리고 크리에이터 굿즈 이벤트가 한 10% 그리고 자체 운영 유튜브는 아직은 뭐 5% 요 정도 되는데 이 유튜브 광고 매출이라는 게 개인 예를 들어 벤츠면은 벤츠 안에 그 컨텐츠 안에 들어가는 광고들 그 매출을 유튜브가 45% 먹고 이 음이 55%를 먹는 겁니다. 이 음이 55%를 매출로 인식해서 그거를 다시 100으로 봤을 때 80%를 개인 크리에이터들한테 지급하고 20%를 매출 총이익으로 인식하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스폰서 광고 매출은 뭐냐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기업에서 먼저 와서 광고 제작을 의뢰하던가 PPL을 요청하는 경우 이때는 크리에이터들한테 65를 떼주고 GPM이 매출 총이익률이 35%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의 믹스에 따라서 이제 비즈니스가 구성이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매출 총이익률은 한 27에서 30을 크게 상회하기는 어렵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판관 비율 빼면은 보통 이제 마진이 10%가 조금 안 되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구조가 좀 다른데 진짜. 네. 우리나라 MCN이랑은. 우리나라 MCN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유튜브 광고 매출 이 이제 대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구조 자체는 그것 빼고는 똑같습니다. 여기 자체 운영 유튜브 채널 매출 맨 끝에 요거 빼고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게 차이가 내가 보기엔 크게 느껴지지. 왜냐하면 우리는 근데 여기는 좀 체계적이고 기업적인 느낌을 확 받네. 네, 여기는 이제 광고 매출이 거의 대부분이고 이제 굿즈나 이벤트. 그러니까 그 연예기획사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연예기획사야? 연예기획사들도 그러니까 이게 크리에이터로 연예기획사처럼 다른 게 굿즈 이벤트 매출이 늘면 늘수록 이제 마진은 중장기적 마진, 타겟 마진 10%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쪽이 마진이 좋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결국은 10% 아래 이하 정도의 마진에서도 이게 얘기가 되는 이유는 오른쪽 31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정량이 Q의 성장률이 뭐 이 정도가 나온다는 거죠. 이게 결코 긴 시계열이 아니에요. 보시면 2014년부터니까 15, 16, 17, 18, 뭐 19, 한 4, 5년치 정도인데 이게 보시면은 거의 뭐 한 4년 만에 10배 뭐 이런 느낌이에요, 다. 일본에서 크리에이터 일본을 못하니까 어떤 게임이 좋은 거야? 난 잘 모르겠어. 여기 이제 밑에 그림 49번 크리에이터 현황들을 보시면 2위 정도에 나와 있는 히카킨 이 사람이 약간 이제 그 코미디언 출신인가 그럴 거예요. 약간 이제 웃기는 그런 컨텐츠인데, 그러니까 소위 말해 병맛 컨텐츠죠. 근데 이분이 2위 쪽에 하나가 있고 밑에 보시면 7위에 히카킨 게임즈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합해서 약 한 1,100만 정도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유튜버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 개인 크리에이터 중에 가장 많으신 분이 보통 한 400만 정도 레벨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차이가 갭이 좀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고 이제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이아 TV보다도 훨씬 더 지배적 사업자 포지션인 게 일본의 상위 100위 크리에이터 중에서 37명이 에 소속돼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리고 상위 10명 중에서는 9명이 소속돼 있고요.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1위 MCN이어서 퍼는 50배, PBR은 5배, 뭐 PSR도 한 3, 4배 이 정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파트 4는 내가 신선했어요. 그냥 기업들이 이렇게 하는 것도 꽤 큰 거구나를 내가 이번 자료 보면서 알았는데 얘기 좀 해주죠. 그게 이제 보시면은
33페이지에서 표 4번 보시면은 글로벌 탑 20 유튜브 계정을 쭉 까보면은 이 중에 60%가 기업형입니다. 이게 한 5년 10년 전에는 이렇지 않았겠죠. 개인들이 많았다가 MCN도 생겨나고 아니면 MCN이 아니라 아예 CJ ENM도 보시면 다이아TV가 한 꼭지가 있고 자체적으로 디지털 채널을 운영하는 게 있잖아요. 뭐 엠넷 계열의 M2라던가 TVN 계열의 TVN D스토리라던가 20대 남자, 30대 초반의 여성 이렇게 정교하게 타겟팅을 해서 디지털 컨텐츠만 소싱해주는 별도의 유튜브 채널이 있고 그 경우에는 아까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55%를 유튜브로부터 광고를 받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서 자기네들 비용 빼면 이제 마진인 거예요. 그래서 MCN보다 마진이 좋아요. 예. 55에서 아까 MCN 80을 떼버리잖아요. 예, 그 차이에서 이제 마진율 자영업자들이 막 장사하고 있는데 네. 백화점이 진출한 거야 내가 봤을 때는.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기업형으로 나오니까 맞습니다. 기업형으로. 만만치 않을 것 같아. 개인들이 네. 이렇게 뭐 유튜브로 한다는 게 쉽지는 않죠. 네. 그럼 얘네들이 이제 더 키워가고 글로벌한 기업들이 다 이렇게 가더라고. 음반 특히 네, 뭐 뮤직 서비스 이런 거는 키즈 컨텐츠. 네. 그다음에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기업형으로 가고 있는 컨텐츠들이 뮤직 서비스, 그다음에 뭐 키즈 컨텐츠. 뭐 드라마 예능 같은 건 당연히 개인이 못 하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이제 기업형으로 좀 많이 가고 있는 추세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은 이제 거의 이제 엔터사들이 상위 계정을 대부분 독식을 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 보시면 블랙핑크. 33페이지의 글로벌은 보시면은 뭐 엔터사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1인 T시리즈만 인도에 이제 음악 서비스하는 회사고 쭉 내려보시면 뭐 코코멜론이 이제 키즈 컨텐츠, 5미닛 크래프트는 그 DIY 스스로 만드는 그것만 올리는 애들이에요. 온갖 걸 다 스스로 만들겠죠. DIY만 올리는 채널이고 그런 식으로 이제 쭉 있는데 한 장 넘겨서 35페이지에 그림 표 5번을 보시면 국내는 상위 20개 계정이 쭉 보시면은 제일 오른쪽 소속사 보시면 이제 대충 바로 아실 수가 있죠. 아, 이거는 그냥 구독자 순으로 그냥 뭐 기업 그런 거 상관없이 개인 합쳐가지고. 예, 맞습니다. 1등이 블랙핑크야? 블랙핑크입니다. 나 몰랐어. 방탄이 아니라 블랙핑크예요. 예. 그리고 블랙핑크가 난 방탄TV가 당연히 1등이고 불핑입니다. 불핑이 아시겠지만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동양 아티스트 중에서 넘버원이에요. 유튜브 구독자 미국에서도 그렇게 아주 성공적이진 않잖아. 근데 이제 이런 거죠. 방탄은 미국이나 유럽에서 6만석, 7만석짜리 스타디움 공연을 할 정도의 압도적인 저 위에 가 있는 아티스트고 그의 후광 효과를 가장 빨리 캡처한 아티스트가 블랙핑크라는 거죠. 블랙핑크가 미국에서 한 6개월 전만 해도 이거 뭐 괜히 무리하게 한 회차를 더 열었다가 이게 뭐 미달이 났대요. 그런 얘기도 많았잖아요. 지금 여전히 계속 블랙핑크 글로벌 투어 돌고 있는데 최근에 박스 스코어들 보시면 호주, 미국, 유럽에서 13,000에서 14,000석짜리 회당 13,000에서 14,000석짜리 아레나 공연이 다 찹니다. 95% 이상 예매율. 근데 YG여서 관심은 안 가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블랙핑크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YG는 잘 모르겠고 블랙핑크의 기업 외적 리스크가 너무 블랙핑크의 어떤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결국은 기업형으로 갔을 때 이제 36페이지의 그림 54번을 봐주시면 지금 이제 2분기 기준으로 이게 뚫고 올라갔어요. 이미 지금 7월이니까 이거는 다 이제 결과 집계치가 끝난 부분입니다. 유튜브 시장 얘네가 장악한 거네, 뭐 K-팝이. 그럼요. 그러니까 BTS, YG가 대부분인데 어찌됐건 이 30억 뷰 분기 기준 30억 뷰의 의미는 뭐냐면은 CPM 7달러를 가정했을 때 회당 4원씩인 거죠. 곱하기 4 하시면 됩니다. 분기 매출이 120억. 야, 이걸로 그렇게 버는 거야? 네. 유튜브에서? 네. 야, 기업, 야, 앨범, 야, 이거, 와, 이거 대박인데? 네, 그 정도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이게 120억인데. 기업 입장에서 이걸 절대로 포기할 수 없겠네. 그래서 YG가 세게 투자하는 겁니다. 뮤직비디오당 뭐 8억, 10억 뭐 이런 식으로까지도 쓰는 게. JYP는 왜 이렇게 못하지? 못한다기보다는 JYP도 이제 트와이스는 이 밑에 이제 주요 아티스트 이게 탑4 아티스트들인데 트와이스 미나가 되게 아프대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최근에 굉장히 사실이야. 굉장히 정교하시네요. 그 섬세한 어떻게 그런 것까지 다. 미나 개별 아티스트의 개인 member의 그 건강 상태까지. 미나가 되게 그 무대 공포증이 있던 소문이 있어서 주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거. 중요하죠. 아니 사람들아 내가 그러면 물론 개인적 것도 있지만 완전체 활동을 하냐 못하냐 그나마 유일하게 엔터는 JYP 하나 볼만한데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나가 빠졌을 때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은 이탈하거든. JYP 같은 경우에 트와이스는 사실 이제 그 유튜브 조회수 왜 JYP는 안 나오냐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트와이스가 일단은 3등인 건 맞아요. 근데 이제 블랙핑크나 BTS랑 비교하니까 좀 갭이 많이 차이 나긴 하는데 일단 분기 기준 요번에 4억 뷰는 찍었고요. 트와이스는 아무래도 이제 한국, 일본 비롯한 아시아를 많이 벗어나긴 좀 어렵죠. 임팩트가 이제 미국 공연도 하긴 하지만 조금 이제 만석 언더에서 일단 시작을 하는 거고, 저는 이제 JYP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7월 29일 날 있지가 컴백을 합니다. 5인조 있지가 이제 2월 6일에 디지털 앨범을 한번 냈었는데 그냥 이제 속된 말로 생 신인이잖아요. 신인인데 뮤직비디오 1.3억 뷰를 찍었고요. 1억 3천만 뷰. 예. 근데 이제 요번에 이제 7월 29일 날 이미 티저 영상 예쁜 21이야. 예쁜 21. 뭐 이제 예쁘죠. 예쁘고 춤 잘 추고. 그런데 어찌됐건 이제 5인조 있지가 요번에 7월 29일 날 컴백을 하는데, 있지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블랙핑크랑 겹치지 않으면서 충분히 글로벌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실력과 피지컬과 뭐 여러 가지 멤버 구성과 화제성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있지가 하반기에 한번 사고 치지 않을까. 네. 일단은 물리 앨범은 이번 처음입니다. 2월 달에는 그냥 음원이었죠. 디지털 싱글이었고, 이번 7월 29일에 나오는 물리 앨범부터 본격적으로 팬덤이 얼마 될지 이게 가늠이 되겠죠. 앨범 판매량이나 그다음에 요번에 두 번째로 나오는 뮤직비디오의 어떤 조회수나 조회 지역이나 이런 거를 봐서,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4분기 때 있을 트와이스의 아레나 투어에서 이제 있지가 무대 데뷔를 하겠죠. 콘서트 데뷔를. 보통 이제 뭐 빅뱅이 이제 저 위너나 아이콘 같은 친구들 많이 이제 무대에 세우거든요.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데뷔를 시키는데 그런 경로를 띄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있지도 올해 말부터는 이제 투어 쪽에서도 기여가 시작된다. 그리고 7월 달에 당장 앨범 나오고 4분기 중에 아마 피지컬 앨범이 하나 더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렇게 3큐에 하나, 4큐에 하나, 그리고 투어. 근데 이제 그 어떤 확장력이 아시아의 그것은 아닐 것이다. 조금 더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실력과 여러 가지 외모나 이런 것들을 겸비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트와이스보다는 좀 더 넓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좀 더 브로드하게 갈 수 있는 아티스트 라인업이. 그러니까 이게 공백이 없는 거죠. 제가 JYP를 좋아하는 이유가 아티스트의 공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트와이스랑 갓세븐이 너무 잘해주는 건 알겠는데 이거 이 친구들 맞아요. 5년차 6년차 접어들면 어떡할 거예요. 당장 내년 내후년인데. 그게 아니라 스트레이키즈가 있고요. 스트레이키즈 뭐 아직 뭐 만족하실 수준은 아니겠지만 매 앨범마다 10만 장 초반씩 팔아주고 있고, 그래도 각자의 자기만의 영역을 구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있지가 생각보다 반응이 일단은 뭐 디지털 싱글은 좋았다라고 하는 게 맞죠. 뭐 그런 상태에서 바로 이제 7월 달에 또 앨범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네 팀이 아티스트 매출의 거의 90% 이상을 설명하거든요. JYP 전체 퓨어 플레이어지 않습니까? JYP 전체 매출에서 90%가 가수 매출이고 그 가수 매출의 한 90%가 이 네 팀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네 팀으로 다 이제 설명이 되는 수준인데 이들의 활동량을 체크해 보니까 4월부터 10월까지 안 쉬는 거죠. 계속 뭘 해요. 계속 뭔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JYP를 이제 좋게 말씀드립니다. 저도 근데 JYP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냥 퓨어 플레이인 것 같아요. 다른 회사는 좀 약간 뭔가 사업다고 하는데 착하셨다 종목 얘기하면서 마무리 칩시다. 착하셨다.